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오늘 또 옆에 아주 자랑스러운 또 멋진 분이 나오셨는데 김가희 대표님이신데 여성들에게 특화된 그런 운동법, 그런 트레이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김가희 대표님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주식회사 클레어 웰니스 대표 김가희입니다. 지금 뭐 너무나 잘 되고 계신데 뭐 정확한 매출까지는 뭐 그렇겠지만 네.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어렸을 때 첫 알바로 해서 번 돈이 9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 책 제목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연매출 10억이 된 여성 CEO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못했다뇨. 제가 이 10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번 것에서 끝내고 싶지 않고요. 계속해서 타인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알리고 좋은 가치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클레어 웰니스, 왜 그런 이름을 하신 건지 어떤 이름의 어떤 철학이 또 있나요? 클레어는 프랑스어로 밝은이란 뜻인데요. 오시는 모든 여성분들께 밝은 에너지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뵌 분 중에 뭐 이렇게 밝은 기운을 뭐 내뿜는 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밝은 기운이 어디서 나오고 그 원천이 뭔지. 저는 인생을 쭉쭉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네. 제가 살아온 환경은 좀 어려웠지만 네. 그래도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스승님들이 계셨고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생이 안 즐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은 솔직히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힘든데도 스승님도 엄청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스승님을 보면서 내가 힘들 타이밍이 아니다. 더 열심히 나도 더 즐겁게 네. 진짜 즐기면서 계속 사업을 잘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네. 말로써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처음 느껴봤던 것 확실히 같아요. 느꼈다.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네네. 그냥 이렇게 기운 좋으니까 뭐 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회장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솔직히 평생제자 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약간 울었어요. 약간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많이 감동했는데 좀 그때 상황을 뭐 그냥 그렇죠. 어떤 상황이셨는지. 예.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환경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 모텔하고 단란주점들 사이에 있는 거리 딱 집이 있었어요. 항상 그 단란주점 불빛도 엄청 반짝거리잖아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도 술 취한 사람들 만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몸에 힘주고. 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는. 그리고 라면을 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저는 걸리게 됐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병에 걸리면서 살도 한 15kg 쪘었고 확실히 몸이 무겁고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잠도 많이 자고 항상 피곤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마음 한 곳에는 누구보다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려면 학생은 이제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고1 때 내신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지? 방법을 좀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공부는 일단 좀 초반에 점수를 제가 많이 깎아먹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학생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학생회장을 하면 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수많은 방법들을 좀 생각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승산이 있다라고 느낀 것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항상 밝게 살려고 노력했고 굳이 그렇게 힘든 환경이라 해서 내 감정까지 힘들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 학생회장 될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응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너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해라 할 줄 알았는데 엄청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돈 들까봐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학생회장 내면 돈이 많이 들고 엄마는 너를 서포트 해줄 여력과 뭐 시간과 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너 혼자 하는 거냐 같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었죠. 진짜 출발 하루 남겨두고 그 엄마가 술을 잔뜩 이렇게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진짜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찢어질 그때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좀 커라. 그렇게 소위 나대지 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마음이 아픈데도 그 신념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죠.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출마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1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1, 2차가 이렇게까지 난 적이 없다면서 500표 차였나? 그래서 되게 많은 지지를 얻고 제가 당선이 됐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회장 왜 하고 싶었냐?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저희 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저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모님 호출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당선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고 그리고 학교로 오셨죠. 그리고 학교로 오신 다음 날 엄마가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를 좀 교장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교장 선생님하고 엄마랑 면담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당차게 얘기하는 학생이 없었다. 자기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자기는 이제 돈은 없지만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학생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항상 이혼 가정에서 널 키우면서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너를 부족하게 키운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너를 훌륭하게 잘 키웠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인정을 처음 받아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을. 네. 엄마가 왜 저를 평범하게만 키우고 싶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죄책감을 최대한 덜고 부족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평범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는 저를 정말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죠. 어머님 많이 바뀌셨겠네. 그죠? 네, 많이 바뀌시고 교장 선생님 그 인정 한 번 덕분에 어머니가 그 당시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깨지고 엄마도 오히려 더 저랑 같이 중국에도 다니시고 중국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고 리더십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프로그램 받기 뭐 여러 가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부는 못했지만 또 리더십적으로는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게 사실 과거에는 그 어렵고 가난한 환경들이 이게 안 끝날 것 같고 계속 연장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지금 저희 가족들 너무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그 역경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항상 그 인간이 뭔가 크게 느껴야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게 잘 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행복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학생회장도 해서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바로 시작한 건지 다른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한 건지. 밝은 에너지를 가졌다고 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합기도라는 운동을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관장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셨어요. 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파워풀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운동 역량도 파워풀하셔서 카리스마 있는. 네, 그 당시 저희 동네 구리시라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합기도관이었고 예. 관장님이셨죠. 예. 운동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항상 그 대충대충 시키는 법이 없으셨어요. 이 신체의 한계에 달하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시키셨는데 너무 심하게 시키셔서 이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수준에 몇 살 때였어요? 그게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때. 시죠. 저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정말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싶고 시간이었을 텐데. 맞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거보다 더 센 강도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그런 있고 더 집중하고. 아픔, 네,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잊어지고 운동에 몰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나면 강해지거든요. 실제로 체력이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신력도 강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때 기초수급자 네. 대상에 속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또 합기도는 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 친구들이 그 합기도에 가면 엄청나게 잘생긴 오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한 번은 다녀보고 싶었는데 이 가정환경이 좋지를 못하니까 엄두를 못 내다가 어머니한테 또 한 번 부탁을 드렸죠. 이 운동을 너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싶은데 지원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한 달 정도만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열심히 수련하고 그리고 밝은 모습을 관장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저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더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학생회장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저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본 첫 어른이셨어요. 제가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사실은 계속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제가 예상했던 스토리는 그래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정말 다른 얘기로 가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계속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내 상황을 어린 나이지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관장님을 통해서. 그분도 스승님이네요. 네, 지금도 계속 찾아뵙고 있거든요. 역시 인생에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10대였지만 지금 30대에도 꾸준히 연락드리고 스승의 날마다 찾아가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바른 자세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승이 또 되어주는 그런 어떤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것들은 또 잘 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본업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왜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 건지. 제가 물리치료사 출신 트레이너로 이 피트니스 업계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90% 정도가 거의 PT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내 회원님들을 더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을까. 계속 파고들고 고민하다 보니까 여성 회원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 체형에 맞는 더 특별한 운동 관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이 피트니스 업계의 경력을 더 스페셜라이즈하게 전문화시켜서
여성들한테 포커스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뒤로는 여성 전문 피트니스에서만 쭉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분야에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나 남녀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이제 팔의 각도나 다리 각도도 해부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운동 도구를 선택할 때부터 더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되고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20대 내내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30살에 창업을 했어요. 그것도 빠른 나이죠. 그래서 30살에 여성 전문 클레어 피트니스를 창업을 했고 이 피트니스라는 이 헬스장이라는 업이 지역 기반 비즈니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여성의 생리주기 다이어트, 여성 전문 트레이닝이 너무 좋고 많은 여성들이 알아야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명도 들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건강해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대한 여성 트레이닝 학회를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들을 가르쳐서 아예 그 시스템과 매뉴얼들을 바꿔내야지만 빠르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 여성 트레이닝 학회로 교육업을 활발하게 하게 됐고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더 커져서 현재는 이제 쉽게 빼자라는 IT 회사와 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들이 더 건강하게 고객님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데요. 연차가 점점 쌓이면서 운동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뉴트리션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서 같이 관리해드리고 뉴트리션까지 같이 관리해드리다 보니까 여성들한테는 좀 부족한데 해서 월경 주기까지 같이 관리를 해드렸고 하다 보니까 이 월경 주기의 특정 기간에 배변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서 배변, 그 다음에 인생 전반에 걸친 수면, 이 5가지의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앱으로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고객님들이 사용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9월에 출시를 합니다. 예. 이렇게 뭐 남다른 노력이죠. 지금 김가희 대표님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디테일한 면들을 고객을 돕자고 정말 진심으로 관찰했더니 그런 부분이 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운동에 대해서 뭐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네. 꽤 많잖아요. 뭐 말로만 그렇죠. 하고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뭐 내일부터 운동, 뭐 왜 운동을 딱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뭔가 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만 하는 것은 내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은 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내 면역이 올라가고 어떨 땐 떨어지고 그리고 식욕이 어떨 때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리듬만 제대로 알고 내 영양이 필요할 때 그때 채워주고 그때 운동해주고 이런 방법을 메타인지로 잘 알고 관리하면은 살을 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매일 운동에 강박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라고 보다는요. 생리주기에 따라서 내 몸에 맞는 관리를 해야겠다. 생리주기에 맞게 운동해야겠다. 먹어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해보시면 살도 쉽게 빼고 그리고 웰리스한 라이프를 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왠지 듣고 보니까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역행하지 마라.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부터 체킹이 들어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지 한번. 만약에 전연차에 제가 트레이너였다면 그때는 그냥 운동만 바로 알려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고객님이 살고 계신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요. 분석을 하는구나. 네. 몇 시에 기상하시고 그리고 언제 컨디션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어떤 활동할 때 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모든 내 건강 데이터 배변, 수면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김가희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정말 인상 깊게 달라진 사람들이 뭐 여럿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뭐 한 명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뀌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PT를 이미 받아보신 고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고객님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5가지 건강 데이터를 쫙 먼저 관리를 해드리고 그것에 맞게 운동과 식단과 여러 관리를 해드렸더니 일어났던 변화는 그분이 원래 하체 비만을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생리주기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또 너무나 쉬웠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셨지만 결혼도 너무 예쁜 쉐입으로 잘 하셨고 그리고 일단 하체 비만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면 시간이라도 투자하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면은 그게 집중이 현실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김가희 대표님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그렇죠. 다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제대로 불안하고 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드림으로써 그분이 이 생리주기가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고객님 한 분이 주변에 그걸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이런 비포 애프터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제가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을 설득하고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뭐 여러 곳에서 실패를 한 사람들일수록 의구심도 많고 의심도 네. 많을 텐데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제 스스로의 확신이 굉장히 강해야지 상대도 설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살 정도로 이 상품에 자신이 있어야 남도 산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치. 근데 저도 이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고객님들한테 알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가치로 만들어낼 때 이게 제가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으니까 고객님도 이것에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 이것을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게 해드렸을 때 뭐 고객님도 기뻐하셨지만 사실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더 희열을 느끼고 그래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맞죠? 이러는 그 나의 가치 내가 인정한 가치를 같이 공감해주는 그 기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어떤 그 목표 의식을 지금 비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가실 건지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저 스스로도 제 인생에 하고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정말 고객님들이 매료되고 효과를 보고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목표 너무 똑같네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박선희 스승님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그렇게 듣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계속 그 인터뷰 하면서 내내 뿌듯했고 아까 좀 울컥해가지고 약간 또 감동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렇게까지 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거의 심취해서 미침으로써 이렇게 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두시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주인공이 또 새롭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